정윤아 TV 특별 대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북한군 포로 인도적 보호를 위한 탈북민 인권 대표단 우크라이나 방문 특별 방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최근 키우의 또 폭격 이런 것들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이 키우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또 교례열 통일연대 정말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난 5월 2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의 대피 권고가 내려졌고요. 전쟁의 공포는 다시 도시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밤하늘에는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폐허가 된 집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한국의 탈북민 인권 대표단이 키이우를 향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려 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와 싸우다 포로가 된 북한군 청년들이었습니다. 같은 북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자유를 찾아 탈출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누군가는 체제에 의해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대표단은 그 청년들의 자유의사와 인권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속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아TV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북한군 포로들의 인도적 보호 문제를 확인하고 돌아온 탈북민 인권 대표단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자 어린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방문의 성과와 또 외교적 의미, 국제사회의 반응 같은 이야기들을 먼저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단이 저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참 의외였습니다. 성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쟁 속 폐허의 도시로 들어가 자유를 선택하지 못한 북한 청년들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 감정, 그리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오늘 이 방송은 단순한 국제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북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 자유와 인간성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드립니다. 교례열 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대표님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얼굴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시연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파랗게 지금 중간에 딱 계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병림 정치범 해체운동본부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본부장님인가요? 네, 부장님인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정치범 해체운동본부장님. 이거 좀 이름이 뭔가 좀 오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어집니다. 우리 이병림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영복 팀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셨군요. 이 멀고도 위험했던 여정 정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듣고 싶은 얘기도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키이우까지 가는 데만 거의 40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전쟁 전에는 인천에서 키이우 직항편으로 가면 10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결국 전쟁 때문에 4배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표님. 예. 사실 앞서 얘기를 하다시피 전쟁이 나가니까 모든 이제 항공 네. 중지가 됐고, 그래서
가는 데가 그저 이제 이틀간을 거의 잡았는데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5일날 이제 11시경 떠나서 거기에 도착을 하는 것이 7일날 도착을 했거든요. 아침 이제 9시 반에.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폴란드 바르샤와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게 또 전철을 타고 중앙역으로 갑니다. 중앙역에 가서 또 이제 열차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 중앙역에서 프리미실이라는 국경 도시가 있습니다. 그 국경 도시까지가 5시간입니다. 그 5시간에 가면 그 국경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키우이까지 가는 국제 열차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자마자 뭐 막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일단 국경을 넘으니까 딱 우리 그 세관 검사 하는 거나 딱 같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수 되고요. 그래서 그걸 타면 이제 11시간 정도 달려야 이제 키우에 도착을 하는 거죠. 결국 10일 동안에 그저 4일은 왕복 여행에 다 그저 소비가 된 거죠. 이번에 탈북하셔가지고 북한 체험하셨네요, 다들. 네, 북한에서 이동하는 거 못지않게 사실 뭐 방문이라는 표현보다는 도달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5월 5일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갔는데 이틀에 걸쳐서 도착했다는 게 정말 오랜 시간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비행기만 타신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탈북하셔서 기차 그렇게 오래 타보신 거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야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키우에 5일 동안 체류하시면서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사회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공동 프로젝트였다는 점, 아주 그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여러분 이게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들과 어떤 과정을 거쳐 또 이번 행사들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부국장님께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키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한 약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넘는 동안 이제 북한군 이제 포로의 이제 인권보호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이제 연대 활동을 이어온 현재 이제 그 현지의 파트너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먼저 국제인권옹호위원회,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민주연맹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또 국제인권옹호원회 같은 옹호위원회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협력하는 이제 인권 이제 비영리 기구고요. 자유 이제 민주연맹은 청년 중심의 이제 국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통해서 지난 이제 1월부터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인 시민자유센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사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뭐 초청 이제 행사가 아니고 이제 방문 이제 준비를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저희가 실무진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실무 그룹을 내줘 가지고 이제 거의 매주 이제 영상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영상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통역을 해가면서. 네, 그렇죠. 통역을 아니 하면서 얼마나 시간도 배가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또 그러니까 행사라기보다는 이번에 또 방문에 있어서 많은 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기관과 이제 우회 제출할 이제 뭐 공동 문서라던가 또 북한군 포로 인도적 보호 뭐 관련 정책, 뭐 자료 또 국제 세미나 이제 발표문 또 공동 뭐 성명서, 언론 자료 등 이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줌 영상 회의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저희가 많이 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단번에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그동안의 없어요. 시간에 걸쳐서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그쵸 신뢰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속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초청을 해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단체들과의 연합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정부 차원이나 정치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러한 그 민간 단체들이 해낸다는 게 다시 한번 우리의 또 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례열 통일연대 또 그렇죠. 조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난하세요. 예, 우리 국장님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말은 뭐 그냥 줄줄줄 그 정도로 준비하셨으면. 아니요, 야. 그냥 이제 이번에 가셨을 때 통역을 막 앞장서서 하셨나요? 아, 그 정도는 안 됐나요? 그렇게 많은 해주시면 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배웠죠. 네, 아니, 준비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핸드폰 하나로 이제 어플로 이제 계속 통역을 하면 이제 아, 동시 통역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또 하면 또 그짝, 우크라이나 그짝에 우리 그 평양 친구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통역은 그짝에 있는 우리 탈북민이 전담을 했죠. 이야, 거기 탈북민이 통역하시는 분들이신가? 예, 그럼요. 그 친구는 뭐 로보, 뭐 우크라이나어, 영어, 뭐 다국어 어머, 이제 하는 친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완전히 인재로 등록이 된 친구예요. 어머, 멋있다. 우리 탈북민 약하지 않습니까? 그 시민 활동의 중심에 서 있더라고요. 그분이. 네. 또 우리 국장님께서 5일 동안의 이 현지 일정을 숨가쁘게 이어왔다라고 하시면서 네. 나레이션으로 쭉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다 하셨어요 지금? 준비한 거 다 말씀하셨어요? 아 보니까 다 외워오셨나봐요 대본을. 어떻게 이렇게 막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북한에서 이거 새끼줄 꺼듯이 쫙쫙 엮어서 나오나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보고 이제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일 동안 이제 현지에서 어찌 보면 거의 10일이 걸렸는데 거의 4일, 거의 5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이동하는 시간이었고 맞아요. 5일 동안 자체를 진짜 이제 숨가쁘게 이제 일정 자체가 아침에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부터 9시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호텔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짐만 로비에 맡기고 그대로 이제 국제 적십자 이제 해가지고 키우이 사무소 이제 방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부 전쟁포로 처우조정본부에 이제 가서 또 이제 면담을 하고 다음 날 또 이제 또 마이단 이제 독립광장 이제 전쟁 희생자 이제 추모 이제 그 또 행사도 좀 했었고 또 북한군 포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이제 주제로 한 이제 한국 어찌 보면 국제 인권 세미나 그러니까 매일 일정이 진짜 5일 동안 진짜 이렇게 숨가쁘게 이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뭐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와 인권정책연구회 면담 끝나고 마지막 진짜 햇볕이 쨍쨍 내려 비치는 데서 이제 대표님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거의 이제 서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다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매일 새벽까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일정 준비해서 다음 날 또 행사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인상이 제일 이제 남는 것이 우크라이나 이제 시민들이 저희 이제 만났을 때 사실 그 진심 어린 그런 이제 눈빛 말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런 저희를 이제 이렇게 환대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진짜 너무 많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전쟁 이제 어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전쟁 속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이제 걱정했고 한국에 있는 이제 탈북민들이 저희 이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듣는데 조금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겁다고 해야 되나? 조금 마음이 좀 먹먹하고 좀 이제 그런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진정한 인간 애가 어려운 데서 나오거든요. 어려움, 풍족해지고 물질이 이렇게 충족한 삶을 살면 왠지 모르게 사람이 더 오히려 그 인간성을 잊어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려움을 아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더 국장님이 더 뭉클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 방문이 뭐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라 거의 국제 공동 인권 프로젝트 수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표단만 해도 6명이 움직였잖아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니까 이 이동하는 일정마다의 비용도 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왜 전쟁 터지면 모든 물가가 다 뛰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그 모든 게 다 돈이죠. 사실 돈이죠. 인권 활동 뭐 하려고 책 하나 우리가 내려고 해도 세미나 그 발제 그 책자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인쇄를 했는데 진짜 전쟁 중인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인쇄율이. 너무 멋있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총적인 금액이 4,080만
소요가 됐는데 이야. 사실 그 거의 1,000만 원은 우리 정유나 TV를 통한 이런 이제 그 후원자님들이 세상에.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북한 인권 민간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자성한 비대위가 거기에 소관 추진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우리 공동 대표님들, 회원단체 대표님들도 모아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피스 재단에서도 한 100만 정도 후원을 해주셨고, 전국 탈북민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착 인권 통일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단체장님들 그런 이제 협의체인데 그쪽에 또 이영철 상임대표님이 또 150만 또 후원을 해주시고 네.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서 가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야, 정말 많은 분들의 이러한 그 마음과 또 그 소망이 합쳐진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뭐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적인 연대였다. 이 그렇죠. 말이 과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공식 일정에 이제 들어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키우역에 오전에 이제 9시 이제 30분 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때 이제 도착을 하니까 현지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네, 저희 나와 계시는 거예요? 마중을 이미 나와 계시는 이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짐만 이제 차량에 막 싣고 호텔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짐만 부리고 넣고 그냥 바로 국제 이제 예, 저 그게 저기자로- 궁금해요. 네. 그 키우에 이렇게 현지에 막 정말 이틀 동안 걸쳐서 네. 딱 도착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어떻던가요? 막 이게 막 폭탄 터지고 이런 건 없나요, 키우는?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긴장을 했는데 네.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친구들이 차량을 2개 딱 가지고 나왔어요. 네. 나와서 뭐 일단 타고 뭐 어떻게 우리 옷도 못 갈아입었잖아 지금 행사 옷도 못 갈아입 네. 지금 첫 코스가 적십자 면담인데 그야말로 꽃제비들이네요. 완전 껐어요. 뭐 세수도 못 하고 그저 극하고 그 열차에서 내렸는데 바로 이제 차량으로 호텔에 가서 자기네가 노비에 얘기를 해서 일단 체크인이 1시인가 2시부터인가? 네, 2시부터. 2-3시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이 체크인이 안 되니까 안 되죠. 일단 짐부터 짐을 내게 맡기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저 화장실에서 다 세수하고 어머,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길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일정에 들어갈 때 막 졸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력에 긴장이 달렸는지 된 거죠 저희가 많이 이제 그- 긴장이 됐었고 사실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프리미션에서 이제 기차 탈 때 이제 좀 많이 놀랐었어요. 왜요? 사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이제 하얗게 질려서 막 안 그래도 하얗신데 더 하얘지셨어요? 더 많이 없었어요. 무슨 놀란 거 이제 있어요. 군인들이 이제 총지고 와서 이제 막 하니까 사실 이제 저희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놀라가지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한번 중간에 겪었으니까. 한번 겪었으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덜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왜 총 들고 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그 대합실에 국경 거기는? 동양인 우리밖에 없었어요. 이 전쟁 마당에 진짜 동양인이 왔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 그래. 그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떨려. 그게 다 그렇죠. 탈북의 후유증이야. 맞아. 세상에. 이제 딱 가서 네. 정신이 더 뻗떡 뜨는 게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차를 타고 차 2개로 이제 나눠서 타고 이게 쭉 오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이. 근데 또 그 소리에 예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닥닥 떨려서 야 이게 그 운전수 보고 이거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지는 거는 가는 거야. 운전을 해서. 보통 사이렌이 울릴 땐 공습이 있거나 이런 공수이제. 데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아까 그 사이렌 소리에 잠이 다 달아난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서 그 소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갑자기 감정이 어땠나 생각하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무서웠을까? 그때 이미 왜냐면 동양인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전쟁 지역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놀라고 사실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조금 했었고 이제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만 이제 처음 덜덜 떠는 거죠. 덜덜 떨었던 거예요.
거기 분들은 아무 생각 거기, 안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아프다. 그쵸. 네. 원래는 놀래야 되는 건데 하도 전쟁이 길어지고 끝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만성화돼. 네, 만성화돼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의 현장을 가서 그쵸. 보셨네요. 그래서 말로만 가서 듣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이제 이제 면담 끝나고 저희가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체크인하고 네.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속에서도 배는 그렇죠. 거. 왜냐면 아침 네. 다 안 먹고 이제 그때 긴장이 이제 풀린 거예요. 이제 그럼요. 하고 그래서 네. 라면을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갈 식비 때 아끼시려고. 라면하고 누룽지하고 김치 해서 캐리어 하나를 다 싸가지고 갔어요. 라면 그냥 한 사람 이제 2개씩 계산해가지고 저희 또 총무님이 일일이 다 해서 네. 계산을 해서 이제 싸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라면에다가 이제 김치를 그냥 또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쟁 포로 처우 조정 본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서 또 일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일정이 제일 조금 좀 많이 이제 긴장도 많이 됐고 사실 좀 그 어찌 보면 좀 제일 떨리는 좀 일정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국방부니까. 네,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우 조정 본부는 이제 국방부 이제 정보 총국을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25개 이제 부처가 연계된 이제 정부의 이제 통합센터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걸 진짜 많은 걸 경험하고 네. 왔고요.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 보호 조치 해달라 사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송환에 떨리겠다. 대한 청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저희가 갔고 이제 조정 본부에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복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러시아에 이제 포로된 이제 그 이제 가족들하고 또 이제 실종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거기 이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때 마음이 조금 사실 되게 미안했어요.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많은 복합적인 이제 복잡한 그런 감정이.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좀 있지 않았나 음. 사실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군 포로 이제 인권 문제를 그러니까요. 얘기하러 간 그래서 거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네. 전쟁터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을 들고 이제 싸운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걸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엄청 더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많은 또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아이고, 네, 지금 국장님 눈만 봐도 얼마나 그때 그 감정이 복합적이었는지 눈동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막 눈물이 맺힐까 말까 하시는 이런 모습에서 그 현장에 딱 있는 듯하게 그 감정이 전달이 되는데 우리 또 이병민 본부장님은 이번에 또 갔다 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그 조정본부에 갔을 때 저희를 맞아준 분이 그 우크라이나 포로 처우 조정본부 서기장 직제를 지니신 준장 드미트로 우소프 준장이라는 분이 우리를 그 맞아주었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분 아니에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북한으로 말하면은 서장. 원스타네.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준장. 준장이죠.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서장. 두미트로라는 이름을 네, 제가 뉴스에 들으셨죠? 나와가지고 딱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그분이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알아요?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연기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그 소리에 진짜 눈물이 나고 저분이 어떻게 우리 탈북민들이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하는 그다음에 그 리더십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눈물이 나고 참 고맙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긴장하고 들어갔던 이런 것들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한마디에 그 긴장이 한마디에 완전히 갇힌 쭉 거죠.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북한군 포로 2명이 끝이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배치된 북한군 병사들 그다음에 해외 노동자들이 만약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겠다고 하면 그분들도 다 받아 안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 소리에 우리가 진짜 한성을 지를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고마웠어. 네. 통역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말했대요? 예. 아니 우리 그 어머 난 지금 소름이 돋아. 소름 끼쳐. 그게 그걸 생각도 못해. 생각도 못했어. 근데 그 소리가 그러면서 절대로 북한 부포로 2명을 보내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앞에서 약속을 한다 하더라고. 야. 막 본부장님 막 우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다고 이야. 하고 싶은 소리 감사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하고는 나는 살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탈북민 사회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준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런 예 그거를 혹시 그 회장님 지금 네 분이 지금 쫙그 여기 달고 있는 그 준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우크라이나 선물이에요. 야, 나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우크라이나 깃발 알거든요. 우크라이나 아, 친구들이 그러셨구나. 있어서. 이거 보면서 엄마 저거 하나씩 다 달고 오셨구나. 네. 내 거는 어디 갔어요? 야, 진짜 미안합니다. 이름별로 주시던가요? 아, 네, 그러니까 딱 그게 너무 멀다하다니까. 딱 이것만큼 그것도 밑으로 준장님 참 이것 때문에 또 가야겠네요 제가. 얼마나 우리 본부장님도 얼마나 떨리는 마음에 거기 들어가셨을 거. 아까 국장님 얼굴에서 다 표시가 날 정도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준장이라는 분이 예. 이렇게 연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야, 이렇게 그런 높은 급에서 실제 나와 주실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돼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단체 협력이 대단하구나. 저분이 사실은 우리를 알면 얼마 알겠나.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의 영향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예.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부 싸움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과 이게 한 목소리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예, 그때 제가 다시금 느낀 게 사실은 그 사람들과의 그 정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간다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우리 대표님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해주십시오, 대표님에 아,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그 뭐 개별적으로 크게 마음만 바쳤을 따름이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 건 크게 없어요. 아유, 거기 가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뭐 그 본부장님. 연기는 제가 자자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정말 앉아서 대화를 하면은 내 의사를 다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 전달한다는 게 또 언어로 전달한다는 맞아요. 게 이게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언어로 오면은 다시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다시 번역을 해서 우리 글을 써가지고 우크라이나어로 해서 번역을 해서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정말 하루에 아마 서류를 뭐 10건 이상 쓰고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말 제가 대표님의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래, 그분은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리더십이 강하고 해서 진짜 여자로서 반할 정도였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누구 남자 하나 저기 뭐 잘생긴 남자 봤다는 분이 지금 그분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그 남자 얘기밖에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아셨구나. 잘생겼던 야, 너무 멋있었어요. 과연 저런 분들이 그리고 우선 순진하고 맑고 정신력이 너무 생신하다는 감 표현하면 그런 감을 느끼고 함께 대표님에 대한 고마움도 같이 느끼고 이건 아첨은 아닙니다. 잘 알아주십시오.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안 오겠다는 거 교대로 하는 거. 어머, 옥하니. 안 오겠다는데 제 짐을 모두 앞장서서 끌어가지고. 이야, 아니 그 참 밑으로 우리 준장님 얼굴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사진으로 예. 엄청 다시 한번 잘생겼어요. 보고 싶어요. 배우 같아요, 배우. 정말 진짜 배우 같아. 뭐 얼굴도 훈남이시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에 예. 너무나도 그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윤아 씨도 아마 보면 대번에 반할걸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전쟁 중인 국가에서 그리고 러시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쟁 포로와 실종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적국 병사들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는 국제법, 전쟁 현실, 외교 문제까지 모두 얽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영국 팀장님. 네, 맞아요. 그쵸? 네. 사실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은 정확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처음에는? 전쟁 포로들은 그 전쟁이 끝나야만 그 나라에 또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게 사실이래요. 그런데 실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에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이 포로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자기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의사가 자기 거기를 안 가겠다고 이 의사를 정확히 밝혔어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겠다는데 보내줘야 되고 비강제 종환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될 인도적 보호 대상자로 나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네가 어린데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확답을 들으셨을 때 팀장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가 너무 외치고 우리 하나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오기를 바래서 여기저기서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빈 마음으로 간다는 게 너무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말이 딱 돌아오니까 그냥 네. 너무 발걸음이 네. 한국으로 오는 발걸음이 네, 네, 가벼웠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입장 변화가 이제 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니고 맨 처음에 생포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실을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먼저 알려졌고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북한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긴가민가 할 때예요. 그래 보다나니까 어떤 이 북한군의 전쟁 개입을 증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표가 된 거죠. 이 친구들이 북한군 폭풍군단 소속의 군인들이고 러시아에 파병된 게 맞다. 그런데 참 이게 아쉽게도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인권위원회 건의도 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 영상 인터뷰를 공개를 할 때 강원이가 그 28살 난 강원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떨어질 수 있냐? 자기 뭐 한국에 가고 싶다. 난민 신청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포 소식과 함께 자유의사가 한 명에 대한 자유의사가 슬쩍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나니까 국제사회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표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 대한민국 정부나 이제 모두가 이 전쟁 포로에 관해서는 다 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얘네들을 다 면담을 해서 자유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6.25 전쟁 때 방공 포로하고 본국 송환 포로하고 갈라서 우리가 관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최국에서 옥류국이 이제 보호의 주체인데 그 주최국에서 이렇게 갈라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제 적십자가 보호 면담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자유 송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인데 일단 얘네들이 딱 공개가 되다 나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뭐 비공개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그렇죠. 그 겉면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숨겨진 이면의 진실이 어찌 보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인들이 자유의사를 존중을 해달라. 그래서 본인들은 본국 송환을 거부하기 때문에
비강제성한 원칙에 따르는 국제법의 요구대로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 이거죠. 사실 제네바 협약에 비강제성한 원칙이 없습니다. 예, 이게 대단히 좀 아쉬운 것이 제네바 협약에는 정전 이후 전원 이제 본국으로 송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본국 송환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가 거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이 중상자인 경우, 많이 다친 사람 경우 치료 도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송환을 할 수 없다요. 그러면 이제 강원이나 이제 뭐 평강이가 아니 나는 여기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뭐 곧자기에서 자기네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난 치료 받고 가겠습니다 하면 못 가요. 딱 중상자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고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중상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중상자가 아니고 경상자입니다. 이제는 중상자에서 생포가 됐잖아요. 게다가 치료를 받고 이제는 경상자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톡을 해서 이제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이제 평강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심을 꺾고 초심을 있고. 뽑지 못해. 그러니까 경상자다 나니까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은 그 제네바 협약의 중상자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오직 지금 이제 지탱을 하는 거는 국제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도 국제법이지만 국제협약이지만 그것보다 더 존중을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인도법, 그러니까 고문방지 협약이에요. 얘네들이 가면 박해 위험이 있다는데 이거 못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네.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보여왔던 그런 자기들의 이미지에 발목이 잡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보호 조치를 위해서 상당수 나는 이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자기네 본인들이 어떤 국제 사회에 전쟁 개입을 알리느라고 공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들이 자유를 원하잖아요. 본국으로 가면 우리는 죽는다. 3대가 멸족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제사회에 입증을 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내가 뭐 보호 요청서를 많이 넣으면서 교신도 많이 했잖아요. 진짜 작년도에까지도 우리가 김영미 PD님이 딱 얘네들 만나고 나오면서 10월 28일 날에 이 친구들 둘 다 오겠다고 완전히 확실하게 했고 자필 편지까지 썼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우리가 11월 7일 날 비대위, 자유성한 비대위가 출범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호 요청을 보내면은 걸대온 답장들은 국제보호기구와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랑과 우리가 논의 중에 있고 이 사람들은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해서 인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여기 끝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되다가 올해 3월에 들어서면서 3월 6일 날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국회에서 국정 질의 시간에 우크라이나 외교부장한테 나는 정확하게 하격을 들었다. 러시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하격을 내한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막 반겼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답장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3월 23일이었습니다. 3월 15일 날에 그게 국방부에서 보낸 답장을 놓고 보면 자기네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의 검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전쟁 포로로서의 인도적 보호뿐만이 아니라 국제보호기구의 면담 내지는 비강제성한 원칙에 따라 고려되고 있다. 여기 세 번째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강제성한 원칙은 국제인도법이거든요. 난민법. 그러니까 그 원칙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그때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식 이 친구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최종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많은 단계
이해가 막 이게 왔다라는 게 막 느껴져요. 막 그렇죠. 집중력이 거의 지금 바닥이 날 정도로 설명하셨거든요. 제가 네. 지금 듣다가 와, 막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막 느껴질 정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군 포로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포로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권법, 그 다음에 또 국제인도법이 교차하는, 네? 여러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점차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뭐 이 그렇죠.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게 무슨 그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된, 그러니까 보호 조치를 하게 된 그런 그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첫째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그런 이제 노력과 우리 시민사회의 활동 모든 게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느낀 게 확신을 낸 것이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처음부터 이 북한군 포로 교환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계속 그 명단에서 뺐더라고요.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자국민 포로하고 이제 교환 할 수도 있다. 계속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국제적인 보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로 교환 대상에 직이 있다 하는 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한,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 아직도 좀 고구마 한 3톤을 삶아 먹었던 거에서 한 1톤까지는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뭔가 이게 답답함이 그렇죠.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이 러시아가 자국민 포로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뉴스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북한군 포로들은 공식적으로는 포로 교환 대상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현재 이제 단계에서는 네. 어찌 보면 그 아직 전쟁 포로 이제 교환 대상자 그 법적 지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맞는 우크라이나가 거죠. 마음을 먹으면 네. 포로 교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런 일단 전쟁 포로 직위를 가지면 네. 이 사람들은 교환 대상으로 상대방이 그 자기네 그 러시아가 상대국이잖아요. 전쟁 당사국이 네네.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욕은 계속 하겠지. 푸틴은 예.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또 뒤에서 계속 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안 준다? 뭐 이러겠지 또. 예. 노리는 거지. 계속 협박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징징거리게.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상회 민간단체들하고 하상회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적군 포로다. 우리가 나서기 힘들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생각해줘야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심정대로 정말 빨리 데려오고 싶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윤아 씨가 너무 갑갑하다 했잖아요. 우리도 갑갑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가서 마주 앉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귀에 들려왔는가 하면은 북한군 포로가 처음이잖아요,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 절차를 받는 과정에 네. 그걸 하나하나 지금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전쟁이 오래 간다면은 또 포로들이 생긴다면은 네.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북한군 포로들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삼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예. 남은이하고 평강이가 이 첫 길을 예, 길을 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 총만을 위한 보호 이제 로드맵을 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완성하느냐의 이제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을 사실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제 보호 결정.
네, 보호 결정이고 지금 보호 결정 안 됐어요? 된 거죠 이제. 됐죠. 됐죠 이제. 네. 네. 한 단계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 본인의 이제 자유의사와 박해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제 보호 대상자로 이제 인정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요것도 잘 됐고. 온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제 바로 이제 국제보호기구에서 네. 이제 국제보호기구에 이제 확인과 이제 기록 이제 등록 이런 절차인 거예요. 이제 확인하고 어찌됐든 등록도 하고 뭔가 기록이 있고 이제 증거가 어찌 보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적십자위원회 이제 역할이 이제 핵심이라는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적십자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십자가 기본. 네, 그래서 국제적십자는 나오네. 이제 네. 국제적십자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제 보호 결정을 토대로 이제 포로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면담을 직접 독립적으로 이제 면담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적십자는 어때요 대표님? 그때랑 지금이랑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요게하고 그짝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키우이 적십자 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은 우크라이나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성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 네. 자기네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북한군 포로에 대한 강제성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우리 그 양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요. 이게 보호 로드맵이 초초행길이거든요. 처음으로.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게 그럼요. 판례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새롭게 법을 만들고 네. 뭐 이러니까 법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겠네요. 네. 러시아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단은 적대국입니다. 전쟁 당사국이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호 결정, 언론사의 증언 기록, 뭐 이런 뉴스 일체 안 믿습니다. 이거는 또 모략책동이다. 뭐 이거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보호기구, 적십자의 등록과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북한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 모든 나라가 적십자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만들고 다 회비를 내면서 그 보호기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십자가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자유의사 등록을 하고 기록하고 본사에 놓으면 그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국제보호 대상자네 이렇게 되고 나면 러시아나 북한이 이 사람들을 포로 교환 대상으로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단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가고 거죠. 있죠. 그거까지만 이제 기다려달라. 그 저기 드미트로 우리 준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적십자랑 자기네가 이거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면, 네.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한국으로 갈 것이다. 강측에서 합의가 돼야 아니 되는 거죠, 저 이제. 누구야 강은이하고 평강이는 정말 보기 쉽지 않다. 네. 나는 이 두 친구 보는 날이면 내 몸에서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면 우리 그 두 동생들을 볼 수 있을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을 종합하면 지금의 핵심은 단순히 대료자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보호 체계 안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본부장님은 네.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해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탈북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잘 알지 않아요. 네. 북한 정권이 국민들이 자유의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 청년들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정치범 수준과 가혹한 박해 행위, 처형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인도적인 보호 절차를 끝까지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죠. 또 필요한 만큼의 그분들이 또 제시하는 거에 좀 따라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마 1톤에서 한 500kg는 줄일게요. 네. 네. 아마 다 하고 나면은 네. 3톤이 쭉 내려갈 거예요. 정말 우크라이나 국방
국방부가 직접 이 한국의 탈북민 인권 대표단을 만나서 북한군 포로의 인도적 보호 문제를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자유 지원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고 인상적이고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판타스틱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오신 건데 또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 단체들과의 연대 행사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현장에서 느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서와 반응이 어땠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은 다 거기에 직접 거기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같은 단체들에서 다 직접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국제접촉자면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조정본부 방문, 의회 관계자 면담, 와. 마이단 독립광장 추모 행사, 네. 그리고 또 국제 세미나와 정책 토론회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그걸 다 해준다는 게 정말 우리가 거기를 가보니까 시간 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우리가 추모 행사를 가보니까 그 추모 행사의 이 독립광장이라는 자체가 추모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애따운 청년들, 그 다음에 또 그 남편 잃은 그 아줌마들, 또 거기에 또 아빠 엄마 잃은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래도 하죠. 그 진짜 그 이제는 몇 년간 그 전사한 사람들이 하나 그 깃발을 꽂고 거기에다 사진을 이렇게 다 엎어주는데 거기 발행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사진을 다 결제해주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고 어머나. 또 어떤 분들은 거기 나와서 그 유리가 그가 탕물이랑 뛰면 그거 다 닦아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분들이 진짜 그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어떤 전쟁을 많이 그러니까 몇 년째 겪다 보니까 강인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닦으면서도 소리 없이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처럼 곡성을 안 하고 이게 네, 서리 없는 눈물. 와 거기 더 짠한 거예요. 진짜 보통에서 나오는 네, 그다음 그 항구를 튀어나고 애들도 와서 서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진짜 다 같이 울었어요. 다 부모 가지고 또 자식 가지고 한 10만 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 광장에? 그 광장에 깨끗해놨는데 네, 또 우리도 네. 거기다가 한번 추모 행사하고 우리 깃발도 꽂았어요. 네. 그래갖고 사실은 거기에 간 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통령을 안겠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분들은 우리 진짜 우리는 적국이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구원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저리 없이는 울는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시민단체들이 막 우리 대표단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안 해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같이 우리가 공감된다는 게 그 표현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절대로 감정에 휩싸여서 그 공공의 적에 타겟이 흐려지면 안 돼. 그 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때문에 저 네, 그렇죠. 저렇게 내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진짜 지도자가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픔을 공유했다라는 게 너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 의식 수준도 성숙됐네요. 이걸 겪으시면서. 그렇죠. 사실 그 시민사회의 그 반응에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이제 감동이 큰 거죠. 사실 5월 8일 날이 이또 공교롭게도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추모의 날입니다. 추모의 날이고 그 5월 9일이 바로 러시아의 그 전승절인데 네. 5월 8일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희생자 가족들이 광장을 찾았고 야 정말 나도 솔직히 그 아침에 딱 그 마이단 광장에 가서 그 애따운 청춘들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남편을 잃고 우는 진짜 여성분들 애들 이게 모습을 이게 딱 이제 가슴이 먹먹하네 말문이 딱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많은 진짜 이제 우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뭐 60만의 사상자라고 하는데 10만 이상의 사진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 빼곡이 다 이제 그 박았는데 아유 막 그게 보면서 진짜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불난 집에 가서 이게 그래도 이제 이게 불낸 사람이 이거 강제로 동원됐으니까 조금 봐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또 다른 조금 상처죠. 또 그런 거죠. 야, 근데 그 현장에서 6분이 참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그리고 또 우리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많은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또 그날 오후에 국제 세미나에서 북한군 포로 영상도 촬영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무슨 북한군 말이에요? 네. 그 PD 영상 있잖아요. 김영미 PD님 네, 영상. 영상. 그러니까 북한군 이제 청년들이 직접 이제 그 자유를 증언하는 원한다는 이제 그 증언하는 영상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상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영상을 상영할 때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뭐 사진 찍고 이제 영상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이제 진짜 그 순간에 되게 이제 막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막 이제 좀 뭐 아무튼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고 이제 전쟁으로 이제 가족과 자녀를 잃고 이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 앞에서 어찌 보면 이제 침략군인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침략해온 보고 사진이 나오니까 진짜 침략군의 이제 그 뭐지 그 편에 섰던 이제 북한군 포로들을 이제 그 청년들의 이제 생명과 이제 자유를 찾아달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 가족들에게는 좀 그쵸. 가혹한 여정일 그쵸. 수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이제 띄우고 이제 그분들이 모두 앉아서 그 영상을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던가요, 반응이? 그러니까 반응이 표정들도 이제 사실 이제 이제 그냥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냥 이제 그 표정 자체가 그냥 무표정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영상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사를 진행하는 순간에도 이제 막 이제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죠. 이제 미안한 마음도 여기에 이제 있고 사실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또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저분들한테 이제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군사적 범죄에 연루된 북한 병사들의 이제 인권을 이야기하느냐는 이제 반응이 나오면 어떨까. 네. 근데 그런 반응은 전혀 네, 안 없었어요. 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네, 그가 더 미안한 더 미안한 거예요. 사실 더 감사해서 미안해서. 미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장에 이제 있던 많은 우크라이나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단 한 사람도 이제 나가거나 일어서거나 어떠한 이러한 이제 진짜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영상을 너무 고맙죠. 네, 영상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사실 이제 뒤에서 이제 한숨도 많이 쉬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고 이제 세미나 이제 그 현장 자체가 이제 되게 조용했었어요. 한 진짜 그 순간에 진짜 침묵이 이제 조금 이제 흐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미안한 감정 또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감사함 또 마음의 울림 이제 이런 복합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몰려왔던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이병림 본부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나요? 아, 그럼요. 네. 또 증언도 했고, 세상에. 저 우리 아들과 같으니까 나한테는 또 다른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했고 저는 그날 그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절절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중화하게도 만들지만은 반대로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군 청년들이 자유의사와 생명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떠나지 않고 집중하고 또 우리와 같은 기분으로 저분들도 저걸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단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더 미안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통해 단순히 북한군 포로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과 전체주의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어머니로서 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인데 지금 이 포로된 그 남자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 반대편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이들이 강제로 저렇게 끌려가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이렇게 포로가 되는데 저 뒤에도 나처럼 아파하는 부모가 있겠지 이런 마음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을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고 그렇죠. 그게 저도 이제 탈북 가정에 아들을 하나 잃었지만은 제가 북해 있을 때 군대 가 있는 동생이 한번 이제 전사를 했어요. 전사자라고 해서 뭐 당에서 신임해주고 찾아주고 했지만은 그때 어머니가 하던 말씀을 솔직히 혼자서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전사자가 아니라 교도소에 갔다가도 살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응? 정말 살아서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팀장님, 뭐 국장님 다들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우리 장세율 대표님 그 누구보다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힘쓰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참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한번 무슨 행사나 대사를 치르면은 이게 뭐 응축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세졌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야, 이 모든 정부와 이게 인권 시민 사회가 그래도 조건에 섰던 우리 자식들, 우리 정말 탈북민들에게는 자식이나 같잖아요. 조건의 이런 병사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정말 올바른 그런 이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진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그것에 감사를 했고, 진짜 자기네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주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내가 제 속상한 게 이번에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조금 잔인하게 좀 놀았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무팀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주제들을 막 진짜 서로 맨 처음에 어떤 주제를 할 거냐. 당연히 그분들도 자기네 전쟁 피해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두 지금 국가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이는데 자기네도 뭔가를 알리고 싶고 어떤 국제사회에 이기가 국제사회에 다 들어가는 이게 정부 자료들인데 그랬는데 그분들은 자기네 걸 다 내려놓고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집중을 해준 거예요. 야, 저는 이제 뭐 아르투로 회장님하고 우리 올레고 대표님 그분들의 발제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도 여기 한국에서는 정말 잘 썼네. 그래도 우리 북한을 많이 알았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딱 현지에 가서 죽은 친구들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아르투로 대표는 자기 친구들이 죽었어요. 그 이제 영정 사진들 자기 친구들 소개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지금 일단 우리 북한군에 대한 얘기만 했고 우리 북한의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만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딱 맺히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진짜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한 이런 발제 주제를 좀 줬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도 않았을 건데 오롯이 그저 우리 북한군 포로만 내 자식들만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한 번도 물어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조금 너무 융통성이 없다 막 이 생각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기 전에 그 시민자유센터 자유민주연맹 그리고 국제인권옹호위원회 여기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MOU를 했습니다. MOU의 기본 핵심이 전쟁범죄, 인권범죄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일단
전체적 체계에서 핍박받는 우리 인권 피해자들을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하자. 뭐 이런 취지예요. 나는 이제는 우리 한국 시민 사회가 대답을 할 차례라고 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우리의 또 자식 같은 그런 포로들의 인도적 보호 사안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준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그 전쟁 범죄를 함께 기록하고 진짜 조사하는 이런 정말 그런 보답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약속을 또 반드시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일단 전쟁 중이다 나니까 우크라이나 인권 시민 사회하고 우리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하고 영상 컨퍼런스, 그러니까 영상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가 이제 수백 명이 뭐 영상 포럼은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참가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전쟁 러시아나 북한의 그런 전쟁 범죄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거를 말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진짜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이제 끝난다면 끝나질 않더라도 초청 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인권 시민사회 대표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공동 행사도 개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리 강원이와 이제 평강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 북한군 포로 청년들에게 정말 든든한 또 하나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만나는 거는 안 된대요, 선생님? 우리가 근데 가기 전에 1개월 전에 이렇게 이렇게 포로 청년들 인도적 보호 면담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담 신청을 넣었죠.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조금 미타해서 또 동시에 시민 자유센터하고 공동으로 면담 신청을 해서 두 군데나 돼 있어요. 딱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5월 5일 날 딱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난 누리차 타고서 이제 공항에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메일을 확인을 한 거예요. 딱 5일 날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 방문에는 이 친구들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면담은 이루어지는 자기네하고 정책 간담회는 이제 하지만 면담은 이게 대통령실의 방침에 대통령실의 방침에 승인까지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갔고 뭐 일단은 그 포로 수용소는 그게 오래 있는 줄을 안다. 갔어요? 갑자기는 뭐 가도 된다 그러지만 면담은 안 된다. 면회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다들? 네, 같이 가서 어떻게 그때 기도했죠. 기도회를 했어요. 가서. 기도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거기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 간의 기회죠 갈 것이다 거기에 진짜? 그래서 우리 밖에서 정말 소리를 뭐라고 소리 강훈아 성강아 누나 우리 왔다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아빠 왔다 하면서 어머나, 누가 아빠고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아빠니까 소리. 그래서 야 아빠 왔다 하고 막 소리치고 이제 엄마 왔다 하고 소리치고 그 막 우리가 소리 몇 번 치니까 그 경변이 계속 나와서 나는데 얘는 욕은 안 하고 막 진짜 그거 바라만 너무 보고 있지 눈총만 딱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맞았어요 그 사람은. 이게 군인들이 우리가 그걸 와서 무슨 기도 모임을 하니까 분명히 안 하게 무슨 자식이든 누구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그 면회 신청을 하는데 뭐 담배 가져온 거로 과일 가져온 거로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러시아의 포로 엄마들 친척들도 오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진짜 국방부에서 인도적인 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그 차량을 타고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데 우리는 이게 신청서가 없으니까 면회도 못하고 그 면회 신청 그 접수까지 다 우리 봤죠. 보니까 접수실 안에 우리가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 그게 왜 못해가지고 근데 소리가 단어만 있어. 없잖아.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다 소리를 그 정말 전쟁을 두고 하면서도 그 포로병에
정말 아버지나 엄마, 뭐 형제들이 오지만 아니 이제 뭐 러시아에 있는 부모들도 다 온다는 거. 그렇게 우리 강원이 우리 친구들만 없죠. 그렇죠. 강원이만 없으니까 나는 그 소리를 칠 때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그 어떤 영적 신이 있다면 우리의 소리를 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에 뭔가 아내들 이해감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에는 그런 마음? 소리 딱 누군가 소리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들렸을 것 같아요? 나도 들렸을 때. 그래서 소리가 막 절절하게 나가더라고. 오,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깝군요. 네. 가깝다니까. 단벽인데 이거 이렇게 단벽. 아빠가 생겼다는 밖에 보자 이렇게 단벽. 울타리를 해놓은 거예요. 울타리라고 여기 네. 위에 한 전기선. 2m에 거기하고 위에 이게 전기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그 공간이니까 소리가 어머, 충분하게 강해지? 나가고 충분히 소리. 다 들었겠다. 네, 아, 우리는 그럴 수 들었으리라 있어요. 생각해요. 이게 또 조선말을 하는 게 그것도 기억을 불러갖고 아마 이제 치니까. 날짜도 기억했다가 그 시간도 기억했다가 만약 오면은 한번 물어봐야지. 혹시 그때 뭔가 마음에 닿지 않았나. 어머,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방송에 공개된 두 친구의 이름은 모를 거잖아요. 본명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가면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러면 알아들을까 이 친구들 자기네가? 아니, 조선 사람이잖아. 우리말밖에 없잖아. 우리말을 아니까 그냥 거기는 내 이름이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렇지. 할까? 그럴 수 이해가 있어. 가는 느낄 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여기 하면 다 뭐 우크라이나 말하고 러시아 말을 할 한국말 하는 건데 사람 없잖아. 조선 한국말 원래 하는 건 걔네들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그거는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들으면서 이거 우리 우리한테 하는 동아리가 소리구나. 이렇게 이 아이들도 음. 그 짝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밖에 없다는 거 안 돼요. 한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날 날씨도 좋았어. 진짜. 우리 무조건 얘네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있고 어머. 그때 오. 그래서 우리는 어. 무조건 우리 말을 들었다. 이렇게 엄청 진짜. 잘하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갔을 때 우리 그 물품 편지 갖고 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 안 된다 하던 게 이제 우리가 앉아서 면담을 하고 난 뒤 끝에 먹고 먹는 거 다 전달해 줘. 그러면 다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편지는? 편지가 갔어요. 그러면 100% 그렇게 네. 그렇죠. 왔다 가는 거 이분들이구나. 왔다 가는 거 그렇게 알지. 그러니까 이제 병인 너희는 우리가 왔다 간다 하고서 막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그게 이제 편지 150통이 넘어요. 귀여워. 편지하고 음식하고 적국밥 있지, 그다음에 속도전 가루 있지, 뭐, 손가락 과자 있지, 세상에. 콩사탕 있지, 아. 북한 사탕 있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탈북자들이 왔다 갔구나. 우리 준장님이 그거만 봐도 알아. 오케이 싹 다 받아요. 진단하고 처음에는 음식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이 두 친구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그때 너 이거 소리 들었니? 그렇지, 그거 그렇지. 먹었니?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친구들을 믿고 우리 강원이하고 평강이는 조금만 기다려 주면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분들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좀 지켜봐주고 네.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 강은이와 평강이 때문에 그 전쟁의 피해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그 뼈 속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눈물을 잔잔히 흘리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현지의 또 이런 전쟁 피해 가족들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지에 가서 이렇게 느끼고 네. 오셨기 때문에 그 생생한 증언을 우리가 오늘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과 또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들어줄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단순한 이 우크라이나 방문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아 TV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교례열 통일연대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마음을 보내주시고 후원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강은이와 평강이를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리도 우리 대표님과 또 우리 이 방문하셨던 우리 식구들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윤아 TV 시청자분들께 이러한 방문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쌓고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전진해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보살필 줄 알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적이었고 누군가는 피해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속에서 꽃이 피었다. 인간애가 보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한 폭의 뭔가 기록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저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키우에 누군가는 꽃을 넣고 희생자를 기억했고요. 누군가는 적국 청년의 이 생명을 위해서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탈노민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단지 우크라이나를 향한 말만은 아니었을지. 증오와 전쟁,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언어인 주고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명연습이었습니다. 또 함께해주신 이 교례활동연대 우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례활동연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속적인 후원과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